이 영화가 배경이 된 지역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가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가자라는 지역이 아주 좀 특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가자에 대한 배경을 알면 영화를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 영화를 보면서 영화의 전당에서 필름을 먼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쭉 봤는데 오늘 와서 한 번 더 봤거든요. 네, 역시 영화는 극장에 와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동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냥 가슴이 참 먹먹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아랍어 사회언어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사 논문을 쓴 지역이 이 지역이었습니다. 실제로 또 다녀온 적도 있었고 물론 한 20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23년 11월부터 시작된 전쟁 때문에 아마 지금 저 영화에 필름에 담겨 있는 상황보다도 지금 상황이 아마 훨씬 더 열악하고 더 험악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영화를 쭉 보면서 두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쿠르라는 스포츠였어요. 사실 저 파쿠르라는 거는 저는 그냥 아주 익스트림 스포츠의 일종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 그게 또 제가 알고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소재로 돼 영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이 우선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파쿠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운동인가 하는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고, 또 하나는 가자 젊은이들이 이렇게 파쿠르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 좀 궁금증이었습니다. 물론 이 영화 전체에서 감독이 이 가자 젊은이들이 이 파쿠르에 열광하는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왜 이렇게 열광을 할까? 왜 이렇게 목을 매달 정도로 거의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저기에 열광할 수밖에 없을까 하는 것들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영화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가자를 포함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소재로 같이 50분까지 끝내달라고 했으니까 약 한 40분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한번 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화 제목이 얄라 파쿠르입니다. 근데 얄라가 아랍어입니다. 이제 이 제목은 우리말로는 페어에서 파쿠르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이건 조금 의역을 한 것 같고요. 원래 얄라라는 말 자체가 아랍어인데 굳이 우리말로 해석한다면 하자 정도, 영어 렛츠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랍 사람들이 할래, 밥 먹을래, 하자 할 때 얄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얄라 파쿠르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파쿠르 하자, 이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조금 의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발표 자료를 만들다가 이 파쿠르라는 운동이 정말로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여기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군대에서 하는 그 유격훈련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조금 더 평범화시키면 어릴 때 이제 특히 시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분들은 산에서 뛰고 놀고 건물 타고 벽 뛰어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파쿠르라는 그 종목은 프랑스의 장교가 육군 장교가 군인들 훈련용으로 만든 스포츠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라기보다는 사실은 군인 훈련을 하기 위한 하나의 유격 프로그램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산이 되면서 이 사람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조금 전에 영화에서 뛰어다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데이비드 멜이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이 파쿠르라는 것을 정식으로 스포츠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데이비드 벨이 만들 때 혼자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7명의 남자들, 이들 그룹의 이름이 야마사키 그룹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 처음에 이 야마사키라고 그러길래 일본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쿠르가 일본에서 시작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 정서와 이 파쿠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했더니 저 야마사키라는 말은 그 일본어가 아니고 콩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부 아프리카에 가면 콩고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서 콩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 저렇게 붙여 읽으면 야마사키인데 야마사키랍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콩고에 여러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서로 전투를 할 때 저 구호를 외치고 전투를 한다고 해요. 좀 낭만적이죠. 전쟁을 할 때 야마사키 하면서 싸운다고 하는데 저게 의미가 뭐 아주 강인한 체력, 아주 강한 남자, 강한 투사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의 어떤 그 아주 유연함 그리고 어떤 그 다이내믹한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나중에 그 파쿠르가 된 이 종목을 만들어내는데 이 7명이 같이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영화도 같이 출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고 영화를 만들자마자 이렇게 이 팀에 좀 분열이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특히 데이비드 벨 같은 사람은 이 파쿠르가 상업화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파쿠르는 굉장히 격렬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체력도 필요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어떤 장의성도 필요하고 하는 그런 스포츠로서 이 파쿠르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게 지금 사실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잖아요. 게임에서도 그렇고 때문에 이것이 얼마든지 상업적으로 돈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7명이 영화를 한 편 찍고 나서부터 팀이 분열되었다고 나눠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찍는 사람들은 계속 찍고 이제 그걸 스포츠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 데이비드 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과연 뭐가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파쿠르라는 게 우리나라 그 체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체조 그 협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안에 한국 파쿠르 협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식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당연히 해외에도 인터내셔널 파쿠르 페더레이션 같은 이런 단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중국에서도 하는 저 동영상 처음에 중국에 사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쿠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화 같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이 파쿠르를 활용한 장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 좀 이렇게 유별나게 놀다 보면 어머니한테 혼났던 그런 동작들이 파쿠르의 초기 동작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쿠르를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는 가자로 가보겠습니다. 이 가자는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우리가 익숙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조금 확장을 해놓은 지역이 여기인데 이 전체가 이스라엘이라면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근데 팔레스타인도 서한 지구와 가자 지구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영화 그 얄라 파쿠르는 이 지역, 이 가자 지구에서 촬영된 영화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본다면 이 팔레스타인이 이 웨스트뱅크, 우리가 보통 서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서안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여기 이게 조금 녹색인가요? 이렇게 표시된 이 지역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단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단강인데 이제 정식 명칭 요르단강입니다. 이 요르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을 서안이라고 하고 웨스트뱅크라고 하고 동쪽 주로 요르단을 말하겠죠. 여기를 이스트뱅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안 지역하고 그리고 이 가자 지역이 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고 나머지 전체는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 제가 면적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부산시의 약 절반 정도 되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절반 정도 되고 살고 있는 인구가 22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부산 인구가 33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절반 정도 되는 지역에 부산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살고 있으니까 굉장히 인구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겠죠. 그리고 지금 전쟁도 전쟁이지만 그 이전에도 사실 이 지역이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지금 작년도 1인당 GDP를 보니까 3,100불 정도로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33,0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살림살이의 한 10분의 1 정도, 그 정도 수익으로 살고 있고, 취업률이 거의 50% 정도밖에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놀고 있다는 얘기고, 청년들의 취업률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니까 그것도 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의 정치 상황이 좀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뱅크도 팔레스타인이고 이 가자도 팔레스타인인데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통치하는 그 권력층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웨스트뱅크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 집단은 파트라는 당이고 이 가자라는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하마스입니다. 근데 이 파트 당과 이 하마스 당은 정치 색깔이 전혀 다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파트 당은 이스라엘과 그래도 좀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아주 거칠게 말하면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하는 상당히 온건한 정책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 가자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하마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타도가 정당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근데 이 전체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이 웨스트뱅크, 서안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팔레스타인의 대표 정부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가자와 이 웨스트뱅크의 정당이 서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사이가 전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가 2년 넘게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이 웨스트뱅크가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할 수도 없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제 국제법상 유엔에서도 옵저버 국가입니다. 옵저버 국가는 회의를 할 때 참석은 할 수 있는데 어떤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냥 글자 그대로 구경만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아니라 아직까지 자치정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웨스트뱅크의 라말라라는 도시에 지금 웨스트뱅크의 수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외교 부서가 나가 있는데 대사관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표부 정도 수준에서 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식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은 정식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외교권이나 국방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없어요.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특히 가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자기네들의 자체 부대를 만들고 있는데 이 부대가 결국은 테러 집단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식이 되고 있는 거죠. 잠깐 더 역사를 말씀드리면 1946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게 1945년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47년이 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이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전부 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개인 간의 거래라면은 하다못해 주먹 다짐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게 국가 간의 그 갈등이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큰 전쟁만 해도 4차례의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랍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4차례 동안 일어납니다. 1947년, 48년에 전쟁이 있었고, 56년에 있었고, 67년에 있었고, 73년에 있었고, 82년에 있었고, 거의 5년, 10년 간격으로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 전쟁에서 100% 다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물론 미국의 지원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땅에 이스라엘인들의 영토가 점점 확장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이 거의 전체를 장악하고 있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와 이쪽 그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 지역에만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한 지역은 그나마 온건한 정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가자는 굉장히 과격하고 급진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가자에 대한 그 관리도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던 이 지역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끼어들었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영국 사람들의 농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 영국이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당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가 장악하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 오스만 투르크와 영국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죠. 2차 세계대전 서로 편을 나누어서 그때 영국이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2가지 약속을 합니다. 아랍 사람들에게는 니들이 우리를 도와서 오스만 투르크와, 지금의 터키예요, 튀르키예요, 오스만 투르크와 싸워주면 저 팔레스타인에 니들 나라를 세워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약속을 이스라엘에게도 합니다. 이중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말만 믿고 아랍 사람들이 영국과 같이 오스만 투르크와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전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기원전 약 한 3,000년 전부터 계속 유난민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재주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 흩어져 있지만 엄청난 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를 통해서 계속 전쟁의 전비를 지원을 해요. 나름 각각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45년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영국은 도망가 버립니다. 알아서 하라. 국제사회에서 알아서 하라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결국 땅을 이상하게 쪼개놓고 니들 각자 나눠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어느 한쪽에서 또는 양쪽에서 그래 우리 그럼 좋다. 그럼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적당히 나눠서 같이 살자라고 했으면은 문제가 안 생겼을 건데 둘 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결국 그러면 전쟁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결국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영국이 저질러 놓은 건데, 그러나 영국은 마치 남이 이제 불 구경하듯이 점잔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이거 팔레스타인 포스트라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1948년 5월 16일자 신문이네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내 집이었는데 갑자기 낯선 애들이 찾아와가지고 여기 우리 집이니까 당신 나가시오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분쟁이 생기고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고 그 전쟁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쟁을 쭉 보면서 이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전쟁을 일으키는 건 일반 국민들의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일부 정치분들이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권력의 야욕이나 뭐 등등의 이유로 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피해는 늘 보통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거죠. 일반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이 23년 제 기억에는 11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오기 전에 잠깐 신문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나 좀 찾아봤더니 사망자만 6만입니다. 그 중에 거의 95% 정도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 그 6만이 차라리 군인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는데 거의 다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 피해는 온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죠. 네탄야후라는 사람이 2023년까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좀 공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 영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네탄야후가 이렇게 강한 전쟁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아무도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팔레스타인은 국방권이 없습니다. 탱크 한 대가 없습니다. 비행기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항을 하다 보니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또는 하마스가 뭐 식당에 폭탄을 던졌다, 뭐 버스에 폭탄을 던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러 집단들에 대한 전 세계 사람들의 그 공격을 받게 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공격을 받으면 10배, 20배 돌려줍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23년 11월 달에 지금 가자 전쟁이 시작이 됐을 때 어느 신문사랑 인터뷰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좀 우려를 했습니다. 실제로 가자 전쟁은 하마스가 먼저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0명 넘게 다쳤어요. 죽기도 했고 식당 하나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의 식당 하나가 공격을 받으면 팔레스타인에서는 마을 하나가 없어집니다. 10배, 20배 보복을 해요. 근데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피해를 당했다면 이거 가자 없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걔들이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탱크 앞에 짱돌 던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1996년에 이 웨스트뱅크를 가셨습니다. 가서 이렇게 좀 논문도 좀 자료도 좀 필요하고 해서 웨스트뱅크를 그제 라말라라는 거기가 지금 행정 수도인데 거기를 이렇게 가다가 길거리에 카페가 있길래 차를 한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꼬마들이 이제 이상한 사람이 있으니 걔들 눈에는 제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와서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영어도 했다고 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랍어로 인사를 하니까 애들이 더 신기한지 계속 이렇게 기웃기웃 하더니 옆에 글쎄 우리로 따지면 중학생 정도 됐으려나? 그런 친구를 가르치면서 그래요. 제 감옥 갔다 왔다고. 그래서 이게 뭐지 싶었어요. 감옥 갔다고 그랬더니 감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중학생이 감옥 가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불량청소년도 아니고. 그래 이게 뭔가 싶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러다가 감옥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나름 독립운동이에요. 그래서 탱크에 돌을 던지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아 하더라도 일단 이스라엘에서는 구속을 합니다. 그래서 경미한 경우는 잠깐 있다가 나오기도 하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들에게는 자랑인 거죠. 나 독립운동 했다라는 그런 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지금 훨씬 더 심각해져 있습니다. 이 상황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는데 여기서 파쿠르를 한답니다. 저 속에서 뛰고 굴리고 한답니다. 아까 영화 중간쯤에 잠깐 나왔었는데 그 진지라는 친구가 클라이밍 하다가 떨어져서 다치잖아요. 보니까 아마 5층 정도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아까 같이 보셨지만 거의 반신불수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것도 완전히 치료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요. 아마 응급수술 정도 받고 온 것 같은데, 받고 돌아오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축하를 합니다. 물론 아팠던 사람이 다치고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쾌유가 되면은 당연히 그건 주변 친지들이 다들 축하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하죠. 근데 아까 보셨겠지만 그 정도가 좀 심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를 반기고 격려하고 축하해줘요. 심지어 음식도 이렇게 돌리면서. 이거는 또 좀 아랍 사람들이 좀 오버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조금 많이 앞서가고 행동도 좀 이렇게 좀 커요. 액션이. 거짓말도 슬쩍슬쩍 잘하고 뭐 그런 거는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그 반응은 제 생각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큐였잖아요. 연출된 것이 아니라 다큐였기 때문에 저들이 왜 저렇게까지 저 다친 사람을 무슨 전쟁 영웅도 아니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온 사람도 아니고 2002년 월드컵 우리 무슨 4강 갔을 때 그때 환호하는 것처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저 이유는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맥락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영화를 이해하는데 내지는 또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왜 쟤들이 저렇게 파쿠르를 열광할까? 다쳐가면서까지 계속 다치잖아요. 저것도 다칠 수밖에 없는 운동이고 더군다나 무슨 안전시설을 갖추고 이런 뭐 어떤 코치의 지도 하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끼리 자기들끼리 저렇게 그냥 놀아요. 놀이기도 하고 스포츠기도 하고. 영화에는 화면은 담기지 않았지만 아마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아마 죽거나 또 아마 불구가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럴까? 그리고 그걸 하다가 다친 사람에게 왜 저렇게 열광할까? 환호할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파쿠르에 환호하는 이유가 우선은 이들이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복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올림픽 가면 금메달 많이 따왔어요. 그때 우리나라 복싱은 헝그리 복싱이라고 그랬습니다. 1980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복싱이었습니다. 복싱은 사실 다른 장비도 별로 필요 없잖아요. 글러브랑 팬티만 입으면 뭐 할 수 있는 게 복싱이니까. 그래서 한국 복싱이 굉장히 이 19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까지 가 있었는데 요즘 복싱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 다이어트 정도로 좀 복싱을 하죠. 먹고 살만해졌다라는 얘기죠. 굳이 그렇게 뭐 치고받고 얼굴에 멍들어 가면서까지 운동하지 않아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지 않나 하는 그 상황이 지금 우리가 사실이니까. 영화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이들은 가자의 상황이 너무나도 싫어요. 저 가자는 아까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그 가자 지역 전체가 전부 다 2m 넘는 바리케이드가 다 쳐져 있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여기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게 전부 바리케이트입니다.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 지역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가려면 이쪽 남쪽에 있는 라파, 아까 영화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이 라파로 가든지 해서 이집트로 나오든지 아니면 에레즈라고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지중해입니다. 여기는 전부 다 창살로 다 막아놨어요. 감옥이라고 해도 뭐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먹고 살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공격이 있죠. 산업도 없죠. 직장도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나가려고 하니까 또 못 나가게 합니다. 이 국경을 벗어나려면 아까 영화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서류가 필요하고 그 서류를 다 갖추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에서 어떻게? 아까 나블루스 가봤냐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사가 있는데 이 가자와 나블루스는 우리로 따지면 부산과 울산 정도 거리입니다. 근데 가자에 사는 그 아흐마드라는 그 친구가 나블루스에 가본 적이 없대요. 부산에서 울산을 가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블루스를 가려면 가자를 벗어나야 되는데 이 벗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들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나블루스에 나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당연함이 이들에게는 거의 천국에서는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이고 권리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여기를 벗어나고 싶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파쿠르 같은 그것도 또 다른 매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본인의 능력을 최대화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요즘 SNS 같은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에 본인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초청해줘서 여기를 벗어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아흐마드도 결국 그래서 2023년이 됐을 때는 스웨덴에 가서 파쿠르 아마 코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파쿠르라는 것이 이 지긋지긋한 지역을,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교육도 안 될 거잖아요. 학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엄청난 어떤 탄압과 이런 그 공격을 받으면서 이들은 계속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파쿠르라는 것이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굉장한 체력을 요구하고 정신력도 필요하고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해내고 내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감을 니들이 아무리 이렇게 날 공격하지만 우리는 이 제한된 곳에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난 마음대로 하면서 난 이렇게 살 거야 라는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나왔던 그 진지라는 친구가 클라멘하다가 떨어졌을 때 그 진지를 그렇게 환호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그들의 저항정신을 마치 독립투사를 보듯이 독립투사가 부상을 당해서 당하면 당연히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거 회복되면 아마 당연히 축하해 줬을 겁니다. 그런 어떤 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어떻게 해석하든 그거는 각자의 몫입니다만 이 이스라엘과 현재 팔레스타인의 상황 그리고 특히 지금 가자에 살고 있는 하마스 정당원들이나 군인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저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이 넘습니다. 저 사람들이 당하는 벌써 2년 넘게 3년 가까이 겪고 있는 고통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고 저 여인이 무슨 죄가 있고 저 남자가 저 폐허 속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저 속에서 파쿠르를 하는 겁니다. 아주 외침 같아요. 이 속에 내가 있지만 나 그래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나를 좀 도와줘라는 그런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저는 이 지역을 공부를 하고 있고 다녀온 적도 있지만 이 영화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일상의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고 있는 저들을 위해서 아랍을 공부하고 아랍을 가르치고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영화를 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다큐멘터리 영화였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의 공감은 같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라고 할까요? 있으면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혹시 있으세요? 영화가 너무 재밌었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보탬 말씀이 아주 도움이 됐나 봅니다. 예, 영화 많이 즐기시고요. 아랍이 지금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이 지역은 비전 2030을 내걸고 국가 개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미 화성에 우주선도 보내고 있습니다. 온 지구가 점점 피폐해가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사람들을 전부 다 화성으로 옮기겠다라는 그런 장기 마스터 플랜을 갖고서 국가 개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명암이 교차하고 있는 곳이 아랍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또 K-팝이나 그 K-방산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교류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아랍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차피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함께 사는 글로벌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공존할 수 있는 지혜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해가면서 좀 더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아랍 영화 많이 관심 가지시고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الو احمد سامعني؟ ايوه هيك احسن هيك احسن. تمام. هلا انت فلسطينية ولا امريكية؟ وصلتك المادة ولا لا؟ شايفة كيف غزة عريف ها؟ بتجنن. هذا انا كطفل طبعا انا لما بشوف واحد بيقلب هذا كأنه هذا اشي خارق. كلكم شلة مجانين ما شاء الله. ما هو كله هذا في سبيل الفيديو يا عريف. يشوف ممكن يجي لنا دعوة نطلع برا انه انا بدي اصير لاعب باركور محترف. خليكم خلص كل واحد يرجع على حركته هالقيت عشان نحاول نكمل. الحلم بالنسبة إلي كان إني أجي مكانك. تيجي مكاني؟ الواحد بده يشوف كيف مستقبله هيصير يعني انه مستعد تضحي بكل هذا وتروح؟